2018년 지금 11월 스산한 가을바람 이제 겨울로 넘어갑니다만은 지금 국민들의 관심을 갖다 후끈하게 달구고 있는 해경궁 김씨, 이른바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인 해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서 오늘 김현광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광 씨. 네. 김현광 우리 평론가가 한 20여 년 전 다시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할 때 조선일보 시경캡이었죠. 네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시경캡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고 취재 팀장, 이제 뭐 혹은 또 뭐 경찰 팀장, 네. 캡tain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서울시에 있는 뭐 20여 개 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네네. 사건들이 발생하면 네. 취재하고 그 보통 한 각사마다 이제 큰 회사들은 한 15명 이상 정도 되는 큰 이제 일선 기자들을 지휘하는 게 네. 시경캡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경캡이라는 것은 서울 시내에 있는 한 20몇 개 되죠. 아마 그 25개가 되는데 그 경찰서에 탁 출입하고 있는 모든 사회부 기자들, 그러니까 경찰 출입 기자, 사건 사고 기자를 갖다 총괄 지휘하는 자리니까 아무래도 그 경찰의 뭐 속성이랄까, 검찰 수사의 어떤 행태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아시겠네요. 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 알겠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이 제목을 갖다가 사실은 해경궁 김씨 사건을 놓고 김혜경 씨죠 원래는. 네. 이제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궁중암투 시작되었다 하는 식으로 제목을 달아봤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아까 저희 모두의 처음에 사진 살짝 보여드렸는 그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이 박원순 궁중암투 시작되었다 하는 식으로 제목을 달아봤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아까 저희 모두의 처음에 사진 살짝 보여드렸는 그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이 최근에 보면은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아주 불만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에 관한 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그 해경궁 김씨라는 네. 그 계정주를 쫓아봤더니 네. 이제 결국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 현 지사의 부인이었다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경찰이 나오자마자 경찰 주장이죠 아직까지는. 수사 결과지. 아직 그렇죠. 예, 아니 뭐 예. 우리의 사법 절차는 저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끝나야지 유죄가 되는 그렇죠. 것이니까 경찰 수사 결과라고 봐야죠. 네네. 근데 그 발표 나자마자 박원순 시장이 발빠르게 네. 저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예. 같이 한 거죠. 같이 하는 그 집회에 가서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면서 그 물론 뭐 저 52시간 시간제에 대한 뭐 불만을 얘기한 거, 탄력 근로제인 그렇죠. 건 했지만 결국 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에 반대하는 그 군중 집회에 나와서 네. 서울시장은 어떤 면에서는 CEO지 않습니까? 서울시나 서울시 그렇죠. 관련 예. 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그 뭐 근로자들도 많고 한데 CEO가 나가가지고 같이 노조에서 주먹을 벌거지면서 하니까 예. 참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이제 국민들이 이 한 장의 사진이 도대체 뭔가라고 뭐 해설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정치평론 제일 잘하시는 우리 황평론가께서 해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뭐 서로 칭찬하면 듣는 사람 빈정상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는 오늘 그 사진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권력 아까 우리 궁중암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문득 한 10년 전 이것도 이게 갑자기 파바이 하다가 갑자기 평행이론으로 갑니다만 10여 년 전에 김근태 장관의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기억하시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김근태 장관이 당시에 보면은 핵심적 사안이 됐던 게 저 아파트 분양권 공개. 분양 원가 공개 문제 갖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자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김근태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 그랬습니다. 저는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 5년인 게 3분의 1이 이제 막 3분의 1좀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립이 좀 약해지는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지사나 공이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나섰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한 칼에 어떻게 보면 참 발목이 잡혀버리고 뭐 기초단체장입니다만은 최성 고양시장이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보니까 이번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경찰이 조금 이재명 지사는 펄펄 뛰어요가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굉장히 심려를 기울여서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이른바 탄력 근로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노조 시위에 나가서 딱 가운데 앉아서 예전 같으면 물러가라 뭐뭐는 물러가라 하는 그런 기세예요. 그것을 보면서 한평론가 보시기에는 박원순 시장이 주먹을 딱 쥐고 문재인 대통령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사진이군요. 의미 있는 사진인 게 과거 10여 년 전에 김근태 의원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께 자 계급장 떼고 토론해봅시다 라고 얘기했다시피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행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제 하다 보니까 지금 기업인들이 못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노조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조에 앞장서 갖고 딱 가장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은 문 대통령한테 이쯤 되면 맛보자는 거죠. 한번 떠봅시다. 라고 어떻게 보면 뭐 선전포고를 한 것은 다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게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 B급 정치를 하고 있다. 네네. B급 정치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뭐 설명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경찰이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한 발 더 나가서 이재명은 나를 죽이기 위한 정치 수사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정치 수사의 칼날은 내게 오겠다고 생각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한번 붙어보자라고 선언을 하고 달라졌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한 달여 전에 당시 유행했던 말이 있죠. 안희정 잡고 이재명 날리고 박원순 남았다. 그 이야기가 벌써 한 달여 전에 나왔습니다. 이미 안희정은 잡았고 안희정은 그런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아니 요즘 뭐 아무리 좀 요즘 보면 언론 환경이라도 신문을 좀 보고 사십시오. 아니 신문 기자 출신이 신문을 안 보고 살면 됩니까? 봅니다. 봅니까? 거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 잡고 그다음에 이재명 날리고 그다음에 박원순 남았다. 즉 박원순 시장도 그 부분을 뼈저리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한 칼 한 칸 뭔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금 권력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전대협 출신의 비서관 수석들 그리고 거기 정점에서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 등등이 있는 가운데 뭔가 보면 유력한 차기 대중 정치인인 뭐 아니 이재명 그러다 보면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다음 차례는 나 아니야? 근데 이 사건의 뭐 개요는 뭐 복잡하지가 않죠. 간단해요. 간단하죠. 근데 그 해경궁 김씨라는 그 이제 개종주 HK 김인데 삑 저는요 이 대목에서 우리 최근에 보면 저한테 보면 이제 많이 취재하는 기자분들이 취재하면은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지적해 줍니다. 뭐냐니까 해경궁 김씨라는 부분이 거기 예를 들어서 HK 김 08 HK 김 그 사람의 계정의 닉네임이 해경궁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티즌들이 붙인 거죠.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정의를 위하여라는 그 사람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친문 성향의 사이버 수사대들이 보면 이것은 김혜경 씨일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선입견하에 해경궁 홍씨가 아니라 해경궁 홍씨는 아시죠? 사도세자 한중록 그럼요. 근데 해경궁 김씨라고 이름 붙이는데 요건 좀 마무리할게요. 해경궁 김씨라고 마무리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른바 친문 성향의 사이버 수사대가 짜놓은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됩니다. 언론은. 그건 정확히 하면 정의를 위하여 08/HK 김이라고 해야지 해경 김씨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래도 뭐 해경궁 홍씨가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해경궁 그래도 뭐 통상적으로 이제 해경궁 김씨라고 하니까 뭐 그건 그렇게 뭐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뭐 잘 아시다시피 사도세자의 부인이고 정조의 어머니죠. 근데 그분이 쓴 유명한 게 이제 한중록. 한이 맺혀서 한중록. 근데 이제 이게 한중록이라는 것이 또 두 개의 한문이 이제 한가할 때 썼자는
한중록도 있고 네. 한이 맺혔었다는 원한 한중록인데 그 한중록인데 그 역사학자 이덕일 씨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네. 부인인 해경공 홍 씨는 남편이 정신병이 심하고 사람들도 그걸로 인해서 죽이고 의대증 옷을 못 입는 병이 있어 그걸 했는데 찢었다고 그러죠. 예. 그게 아니다. 그 해경공 홍 씨가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가담했던 노론의 용서였던 자기 아버지 홍봉한 홍봉환이고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네. 실제로는 노론이 궁중 암투를 벌여서 사도세자를 뒤지어 가져서 죽게 했다라는 게 그런 기록. 그러니까 우리가 한중록이 워낙 유명하니까 네. 해경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 뭐 궁중 암투다 뭐 예. 이렇게 해서 해경궁 김씨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붙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제일 궁금한 게 해경궁 김씨 이 양반 08HK 김이라는 개정주를 이제 고발한 거는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때 싸움 붙었던 전해철 의원이 경선이죠. 예. 이제 고소고발한 건데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이렇게 그 진영에서 고소고발을 하고 지금 이렇게 뭐 공중 암투까지 연상되는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당초 지난 4월이죠. 지난 4월에 6.13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지사 뭐 그 당시 뭐 민주당 후보가 곧 당선이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이 전해철 의원, 전해철 후보가 아니 보니까 저는 이제 정의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쓸게요. 저는 해경궁 그 김씨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요. 그 프레임에는 그 이제 정의를 위하여라는 사람이 쓴데 보니까 아니 전해철 의원 당신 말이야 당신 뭐 폰만 잡고 앉았는데 당신은 떨어지면 그냥 의원 돌아갈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참 비난하는 듯한 그런 걸 썼다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경찰의 수사 의뢰보다 더 무서웠던 게 친문 성향의 사이버 수사들이 샅샅이 뒤져갖고 막 보강을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과거 문재인 의원,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아주 심한 말들을 써놓은 것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단초는 요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만 이게 눈덩이 구르다 보니 커졌는데 제가 안 그래도 좀 찾아봤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독하게 썼구만요. 도각이 썼어요. 뭐 자기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죠 그 당시에는 욕했던 사람한테 딸이 꼭 세월호에 탑승해서 꼭 같이 당하세요. 이게 참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가족이 꼭 제2의 세월호에 다시 유족이 되기를 학수고대할게.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문제만은 문죄인. 어리버리한 멀뚱 문재인. 존나 유치한 것들.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나가 떨어지던지. 이거 진짜 한중록 비슷해. 한 맺혀서 지금 뭐. 아니 또 있어요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문 후보 대통령 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 거예요. 일국의 국가원수 지나신 분이 진영에 상관없이 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 뒤에 호칭한 붙이고 이름 붙이는 건 참 잘못된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한국말도 통역도 필요한 문 대통령한테 그만하시죠. 이게 너무 진짜 인격 모독적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보면은 이제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던 것인데 지금 이재명 시장이나 김혜경 씨 부인 김혜경 씨는 나 그 사람 아니야. 아까 우리 김영관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보니까 뭔가 근데 보면 변호사 출신의 아주 유능한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지사는 결코 예를 들어 권력 어디에서 꼭 찌른 것 같다 이런 표현 절대 안 씁니다. 근데 저는 경찰 그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경찰이 그 처삼촌 벌초하듯 했다는 그런 전 느낌이 듭니다. 첫째, 지금 우리 그 경찰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인터넷 계좌 추적, 통화 내용 이런 거 정도를 뒤지면은 그 HK 김이라는 그 계정주가 김혜경 씨라고 경찰 지목했다면은 강압 수사에 들어와가지고서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렇게 정황증거만 낸 거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럴 것이다입니다. 그럴 것이다라는 이런 B급 정치란 욕을 먹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는 게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 경찰이 어떻게 이런 수사 결과 내놓고서 수사권 달라, 수사권 독립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근데 왜
Why? 왜 이런 경찰이 뭐 원고주춤 뭐 딱 부러지게 뭐 강압적인 소리 얘 지금 적폐 세력 수사들이 했으면 그거 뭐 옆에 있는 거 저기 다 털어가지고 멀리 알면서 박찬주 이군 사령관 박찬주 그렇죠. 대장 털듯이 털면은 건강병 갑질했다는 사람을 뒤지고 해가지고 뭐 고철업자한테 150만 원 향응 대공받아 접대받았다고 잡아놓는데 예.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뭐 처삼촌 벌초하듯한 결과를 내놓고 이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간단합니다. 네. 이건 정말 간단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모든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네. 자,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관료나 수사기관, 사정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굴까요? 1번. 미래 권력이겠죠. 아니죠. 현재 권력. 이러시면 안 됩니다. 1번 현재 권력. 예. 지나간 권력, 죽은 권력은 흔한 얘기로 개잡듯 잡습니다.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시체 칼 꼽는 거죠. 시체 칼 꼽습니다. 살아있는 권력한테 꼼짝 못하는데 문제는 날이 가면 갈수록 미래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지사나 공히 다음 2022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 예비군입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검사님이나 어느 경찰 수사과장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집에 컴퓨터도 집에 컴퓨터로 오고 그 다음에 보면 김혜경 여사도 불러갖고 그야말로 좀 뭐 밤샘 조사도 하고 선거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탈탈 다 털고 소환해서 탈탈 털고 그 김혜경 씨의 동선도 파악하고 그 글들을 썼던 그 시점들은 다 남아있으니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컴퓨터나 뭐 했던 거 하면 뭐 금방 답을 냈을 텐데 바로 저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또 이런 거 같아요. 이렇게 번지기 전에 전해철 의원은 고소고발 취하했잖아요. 했죠. 그리고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전 지사죠. 예. 참 친문 뭐 인터넷 하는 SNS 하는 사람은 참 지긋지긋한다. 정념에 떨어진다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작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악플 SNS에 뭐 인신공격 같은 거는 뭐 양념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고발했던 친문 뭐 이런 분들 좀 설득해서 고소고발 취하시키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영광 평론가는 빠지를 못 따랐죠. 이건 뭐 농담이고요. 자, 이 정치와 소세지 만드는 과정은 복주자방이기 때문에 이게 제 얘기 비스마르크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얘기하기를 정치와 소세지 만드는 과정은 보지 마라. 흔한 얘기를 쥐잡아서 더러워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뭐 경찰은 이렇게 뭐 피의자와 네. 피의자 남편이 선불 맞은 멧돼지로 펄펄 뛰는 네. 이제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이제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네. 검찰이 12월 13일까지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 재판하자고 법원에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검찰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검찰이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김영관 평론가 말씀하신 거기에 다 답이 있어요. 약간 강제 수사를 하면 됩니다. 네. 현재는 보면 자료도 뭐 핸드폰이나 뭐다 이미 제출하라. 버리고 없는데요. 강제 수사해야죠. 그리고 해경영 김 씨가 이게 카카오 스토리에 거기에 4만 건의 글을 올렸더니까 네. 그분이 앉아서 아니면 뭐 차 타고 가다가 어디서 했다면은 4만 건이면은 그 동선에 따라서 어디에 따라서 했던 걸 뭐 금방 옆에 따라다니 수행 비서가 있었다면 예. 확인해 줄 사람이 있을 텐데 검찰이 어떻게 강제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낼 건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왜 보면 이 건에 대해서 청와대도 침묵을 지키고 있고 네. 특히 보면은 이해찬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침묵에 빠져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미래 권력이 겁이 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해찬 대표는 본인은 킹메이커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일부 핵심 실세들은 전대협 출신의 어떻게 보면 젊은 식으로 세대 교체를 하고 싶은 것이고 이해찬 지금 당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유시민, 김부겸, 이재명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통해서 본인이 20년, 50년 집권을
실현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청와대에 있는 젊은 그룹과 당에 있는 이해찬 대표를 갖다가 필두로 하고 있는 이른바 시니어 그룹이 아기가 안 맞는 겁니다.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번 오늘 제목을 갖다가 저희가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의 궁중 암투를 가져. 그 이재명 씨가 말한 것 중에 제일 뭐 기억에 남는 게 B급 경찰이 B급 정치를 했다는데 네. 그러면 이 경찰을 지휘한 위치에 있는 사정라인 책임자 조국 수석, 네. 경찰청을 지휘하고 있는 김부겸 장관, 이 두 사람도 이재명은 의심하고 있다 그렇게 뭐 주장하는 겁니까? 근데 실제 이거 뭐 조금 뭐 곁가지 얘기입니다만은 저 행안부 장관이 형식상으로는 경찰을 지휘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가병 네.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검찰을 갖다 다 보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분도 잘하는지 좀 계속 봐야 되겠군요.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일, 그러니까 저 경찰이 검찰에게 일단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검찰이 어떤 의지를 보일지 검찰이 저는 정말 궁금해요. 사정라인도 어떤 의지를 보이는지 또 봐야 돼. 저는 검찰이 정말 이 부분을 갖다가 보강 수사를 해서 정말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무혐의 처리할 것인지. 그러면 왜냐니까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그 어떤 뭐 명예훼손인가요? 이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12월 12, 13일이면 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일 동안 우리가 이 상황을 갖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파바이 가장 따끈따끈한 이재명